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 뭐 그 옵션 만기일 끝났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지수는 그냥 보합 마감했는데 일단 이제 지수가 옵션 만기일 맞아서 어떻게 끝났는지 얘기해 드리고 아시아 증시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그런 윤곽은 있는데 그런 것들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주요 종목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월, 화, 수 3일 동안 급락을 시켜서 지수 얘기를 또 많이 했죠. 그러는 바람에 종목 얘기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그 뭐예요?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얘기했던 게 뭐였죠? 네,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잘 보시라고, 그죠? 이게 하루 이틀 가고 끝날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제 그 강한 음봉들 맞긴 했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거 매집으로 보인다고. 근데 실제로 맞았습니다. 그게 어제 뭐 15% 넘는 이제 장대 음봉 맞은 애들도 오늘 막 상한가 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를 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 종료되기 직전에 히토르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거 가겠다 싶어가지고 내일이겠지, 그죠? 그래서 얘기를 아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놨었는데 히트루 관련주들이 장 막판에 조금 들었고 시간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대거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수혜주들이죠. 근데 재밌는 건 트럼프 수혜주인데 월, 화, 수 급락할 때 사람들이 트럼프 수혜주를 팔더라고요. 이상하죠? 트럼프 때문에 불안해서 증시가 폭락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버리는데 거기에 트럼프 수혜주도 같이 버리더라고. 희한하죠. 네, 이게 왜 그랬겠어요? 패닉에 빠져서 그런 건데 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들으셨지만 할 얘기가 많죠. 우리가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죠. 네. 자, 일단 오늘 여기 지수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지수는 오늘 코스피는 보합 마감했거든요. 코스닥은 장중에 오르다 떨어졌는데 이럴 때는 코스닥은 중요하지 않아요. 코스피만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가 아침에 뭐 1%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끝날 때는 그냥 보합에서 끝났고 코스닥은 아침에 1.8인가요? 1.8%까지 올랐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1.1%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겠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냅두시면 돼요. 왜? 코스닥은 이럴 때는 패닉에 빠졌을 때는요. 그 시장 분위기가 패닉에 빠졌을 때는 코스닥 지수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하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쪽은 그냥 냅두시면 되고 코스피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데 아무튼 옵션 만기에 맞아서 저도 오늘 뭐 이렇게 뭐 크게 반등 나올 거라고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저 하락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었는데 보통 옵션 만기일 당일날은 좀 멈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하락이 멈춘 거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어제까지 보면은 아시아 증시 올라가거나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거나 뭐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만 난리를 치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우리나라는 코스피 기준으로 별로 안 떨어져 그냥 보합이었죠. 근데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확실히 옵션 만기라서 장난친 거 맞다니까 이게. 일본 증시를 보세요. 마이너스 0.4% 좀 빠졌죠. 대만 마이너스 0.6% 그냥 조금씩 빠졌어요. 그 오히려 우리나라가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중국 마이너스 1.7 조금 빠진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7%가 급락이 아니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3%짜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7%면 좀 빠졌네 이 정도.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홍콩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지. 상대적으로 1.9 항생지수, 홍콩 H지수는 마이너스 2.2.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선물 옵션 동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옵션 만기일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홍콩 쪽을 괴롭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종목들 바로 올라오나요? 올라오겠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따가 제가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종목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지수가 많이 올라와도
내 종목이 100%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시장이 아무리 좋고 지수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도 내가 매수한 종목 중에 실제로 움직이는 종목은 몇 개 안 돼요. 아니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움직이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100개, 1000개를 갖고 있던 뭐 보유 종목이 10개건 간에 그냥 오늘 움직이는 거는 보통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쯤 회복될까요?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라면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 그 신경 쓴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못 가져가요. 수익을 못 낸다고. 그래서 금방 지쳐가지고 손절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올라올 거야. 당연히 올라오죠. 안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지수가 급락하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투매를 하고 나서 지수랑 종목이 반등이 안 나온 적이 있나요? 반등 나오고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는 한국 증시 항상 올라갔다고. 안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 말을 안 믿고 자꾸 이상한 말을 믿냐 이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오늘 그냥 지수는 그냥 그렇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 초반에는 좀 지수가 강세였는데 제가 이걸 봤어요. 뭘 봤냐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아침에 한 2% 정도 올랐거든요. 끝날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했지만 삼성전자가 한 1, 2%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제가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 오늘은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가 얼마였냐면 오늘 49,900원으로 밀었더라고요. 동시호가 때. 어제 종가가 56,6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 이상 하락시키면 5만원을 깨니까 얘네들도 좀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겠지. 안 그래요? 옵션 만기일날 지수 흔들려면 삼성전자를 패야 되는데 조금만 더 뺐다간 5만원 깨지니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장 초반부터. 그러니까 오늘 뭘 미냐면 SK 하이닉스를 밀어버리더라고. 시가총액 2위. 얘를 갖다가 그냥 확 밀어버리더라고. 막 급락을 시키다 하루 종일. 그래서 지수를 안 올리고 눌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라서 이렇게 한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보세요. 다 빨갛죠? 급락 나온 거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눌러버린 거예요. 얘를.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냐면 300조가 조금 안 돼. 297조. SK 하이닉스 125조. 그러니까 이거 한두 개만 눌러놔도 지수 충분하게 누를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결론은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 옵션 만기일이라서 우리나라 괴롭힌 게 맞는 거고, 트럼프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서,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눌러가면서 우리를 괴롭힌 게 맞습니다. 옵션 만기일 끝났으면 당연히 올라오겠죠. 근데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아셨죠? 네, 옵션 만기일 전에 괴롭히려고 떨어졌으면 나중에 옵션 만기일 끝나고 올라오는데, 아, 얘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대놓고. 그러면 내일 만약에 지수가 안 올라오거나 조금이라도 빠졌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난다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올라오겠지. 그랬는데 뭐 내일 뭐 지수 한 3% 폭등 나오면 어쭈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아셨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다가 털리는 거예요. 지수가 왜 차트가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투매라는 줄 아세요?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렇거든. 자꾸 보고 있으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네. 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달러 있죠. 달러는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지만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12월까지는 강세를 이어갔거든요. 강세. 당분간 환율이 이제 이 상태 1,400원 전후에서 약간 떠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환위기가 아닌 이상은 여기서 막 강하게 쳐서 막 1,500원, 1,600원까지 갈 일은 없고요. 그냥 환율이 좀 높이 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에 대한 공포심이 이제 깔아앉으면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겠죠. 왜? 트럼프는 돈을 많이 풀 거고, 어제 얘기했지만 미국의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 때보다 달러 약세예요. 항상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고착화될 거다라는 기사만 계속 나오는데 미친놈들입니다. 응? 미친놈들이라고요. 제가 방송할 때 이런 말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응? 아시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환율이 계속 떠 있으면은 걔네들 계속 환율 내려올 때까지 계속 그질 할 거거든. 근데 더 재밌는 건 나중에 환율이 또 막 급격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그런다.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래. 그래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어쩌저쩌 하면서 그래서 또 망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달러가 강세라서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죠. 달러 약세가 되면 약세가 돼서 망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네, 제 말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개미들이 이거 또 속아. 지겨워 죽여. 또 속는다니까. 보시면 왜 저래? 근데 또 속아요 진짜. 주변에 보면 왜 사기 잘 당하시는 분들 있죠. 주변에 한두 명은 꼭 있어요. 귀 얇은 분들. 잘 속아.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착한 거하고 멍청한 거하고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또 속아. 네? 그런 분들하고는 친구하시면 안 돼. 좀 멀리 해야 돼. 맞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근데 분명히 속아요. 반드시 속게 돼 있어. 지금 듣는 분들 중에 또 속는 분들 나올 거라고. 어쨌든 속지 마세요.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죠. 종목 좀 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트럼프 저기 당선됐다고 이제 소식이 우리한테 알려진 게 11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넘었잖아요. 일주일 넘었는데 그동안 계속 트럼프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그 일론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도 꽤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급등 많이 한 거부터, 급등을 가장 세게 한 거 있죠? 많이 오른 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IB 투자, 아주 그냥 구덩이를 파놓고, 그죠? 네, 아주 그냥 세상에, 그죠? 6월 달에 3,600원 차트 잘 만들어 놓고 있다가 3개월 뒤에 돼 보니까 2,000원이 아니라 1,800원대까지 가 있었죠. 거의 반토막이죠, 그죠? 반토막 내놨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점상가늘을 동반한 이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이틀 만에 다 메꿨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뉴스 보고 손절 때리지 마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랑 뭐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좀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잠깐 이제 끝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좋게 끝납니다. 좋게 끝내죠. 다음에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때 이제 앞으로 안 볼 거니까 뭐 막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도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웃으면서 헤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적인 것 같아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아우 이제 안 갈 것 같아. 아우 재수없어. 퇴퇴퇴. 손절하신 분들 지금 얼마나 뒷골 잡으시겠어요. 내가 수익이 많이 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산 주식이 떨어지는 것보다 바로 떨어졌을 때 손실이 30-40% 났을 때보다 더 힘든 게 언제라고요? 내가 그 종목을 손해보고 팔았어요. 뒤돌아봤더니 상한가에 가고 있어. 그때 돌아버립니다. 정말 돌아버립니다. 여자 남자 사귀다가 그런 경우도 많다잖아요. 여자가 저 남자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 남자 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잡아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버린 남자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그렇게 힘들어한다면서요. 여자분들 공감 많이 하시죠. 남자도 똑같겠지. 근데 여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비슷한 겁니다. 참고하죠. 미치는 거예요 이거. 나온다니까. 이게 왜 가냐. 아주 IB 투자 미국 법인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지분 확보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범양이, 그죠? 회사 이름이 무슨 그렇죠. 범양이라고 불러 우리는. 범양이 어제 장대 음봉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얘네들 저기 갔다고, 매집 갔다고. 매집이 확실하게 맞았어요. 이틀 동안 상한가 간 거에 비해서
어제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너무 많이 터진 거예요. 상한가가 너무 많이 터졌기. 거래가 전일 대비 11배가 나왔어요. 11배. 너무 많이 터졌거든요. 이상하잖아. 매집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매집. 공중에 띄워놓고. 아침에 시작하니 바로 상한가가 더라고요. 어제 왜 시간에 상한가가 썼죠?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상한가 꼬리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상한가를 갔는데 세상에 풀리질 않습니다. 보통 낙폭과대가 저렇게 심했던 종목이 오늘까지 하면 상한가가 3개거든요. 그러면 풀릴만도 해요. 근데 안 풀려요. 그럼 뭐예요?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 손절을 많이 했고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단 소리지. 얘가 가면서 다른 종목들도 급등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이화공영, 이게 제가 어제 그래서 매집 같다고 기억하세요? 저도 일반 사람들이 저를 보면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게 어떻게 매집이야?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16%짜리 음봉을 때리면서 거래가 터졌는데 매집이라고? 전문가들도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매집이라고 보지? 미쳤구나. 네, 미쳤습니다. 미쳤으니까 알지. 매집 같은데? 이유가 뭐였죠? 거래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래가 반이나 3분의 1만 나와야 돼. 너무 많길래 매집 같은데? 오늘 바로 상한가 찍었었죠. 풀려서 그렇지. 어제 종가나 오늘 아침에라도 들어갔으면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서비스로 내고 힌트를 좀 드렸잖아. 난광토건 상한가 갔었죠 어제? 엊그제? 근데 어제 바로 음봉 때리죠? 근데 거래가 너무 많잖아요. 윗꼬리도 없는데 급등한 적이 없는데 매집 같은데? 오늘 플러스 29.8 상한가 갔다 왔어요. 일성이 그죠? 오늘 아침 이거를 아무튼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었는데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는 27%. 그 히림 있죠, 히림. 히림은 반대 케이스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래가 쟤네들 너무 많다. 얘는 뭐냐면 거래가 없는 게 나왔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양봉 뒤에 바로 음봉이 숨죠. 그래서 거래가 확 줄어들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나오면은 안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대부분은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까 세게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어제 이걸 눈치를 챈 거지. 네. 이해가시죠? 네. 경험이에요. 경험 많이 해보면 알아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미쳤으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겠습니까? 그죠? 네.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요. 경험이 많다는 건 사자마자 수익을 내본 적도 많지만, 그러니까 수익을 낸 적도 많지만 의도 터진 적도 많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때리기만 해서는 경험이 늘지 않죠. 네. 때리고 맞고 주고받고 하다가 경험이 이제 쌓이는 거죠. 네. 또 갔죠. 이쪽에 끝난 게 아닙니다. 범양건영의 상한가 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뒤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여러분들 맘만 먹고 가잖아요. 그럼 200개도 더 돼요. 진짜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종목수로 따지면 제일 많을걸요.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 맘 먹고 가면 200개, 300개도 갑니다. 네.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상지건설 이런 거, 그다음 안 가다가 올라간 거죠. 얘는 근데 약간 좀 잡초스러워서 빼고, 한신공영 들었다 놨다 열심히 하고 있고, 금강공업이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모듈러 주택 있죠? 모듈러 주택? 그걸로 간 거였는데 최근에 여기도 낙폭과대가 심했는데 움직이는 거죠. 왜? 범양건영이 그때 같이 가던 친구였거든. 이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중소형 건설주 위주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돌고 있는 거니까, 또 이러다가 이쪽이 또 과열이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또 다른 테마가 있거든요. 그 내에서도 이제 분류가 있다고, 이제 소분류를 하는 거죠. 다른 게 또 갈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그 다음에 여기 한컴이드 상한가 갔거든요. 특별하게 거래 없다가 뜬금없이 상한가 가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손절을 왜 하냐고. 참아야지. 그래서 상한가 나올 줄 몰랐겠죠. 우리가 주식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100%는. 그냥 그거를 이제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거죠. 상한가 갔죠.
계열사 한컴인 스페이스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내년 세종 235 발사 예정이랍니다. 그 다음에 차이 커뮤니케이션, 신규 성장한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생소하실 텐데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리다가, 그죠? 이게 지지난달에 9월달에 상장했는데 그때 27,000원, 그리고 최근에 저점, 오늘 아침 저점이었는데 6,000원, 4분의 1 토막이죠. 4분의 1 토막을 내놓고 오늘 상한가에 갑니다. 이유는 그 트럼프가 왜 이제 X, 옛날 트위터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일론 머스크가 그 소유하는 회사 X에 X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도와가지고 지금 아주 한 자리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동안에 X에다가 광고를 안 실었던 기업들이 다시 광고를 실으려고 하고 있대. 당연히 싫겠지 이제. 그거랑 상관이 있는 회사가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랍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한글과 컴퓨터, 아까 한컴이더라 이런 거 올라가니까 따라갔겠죠. 네. 그 다음에 컨택, 이쪽도 그렇고, 항공우주 이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신원종합개발, 이거는 이제 아까 얘는 우크라이나 제공 수혜주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아니었는데 그냥 중소형 건설주 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이화공영 얘기했죠. 그리고 조선주 쪽에서는 이제 뭐예요? 하나오션. 어제 8%, 어제 지수가 막 빠지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니까 이성을 잃은 거지.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업을 콕 찍어서 협력하자 얘기했잖아요. 조선업이 수혜주잖아요. 근데 어제 지수가 빠지면서 막 폭락하니까 던지더라고. 마이너스 8%까지요. 그죠? 근데 오늘 2배로 올라왔죠. 플러스 15%. 2배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현대중공업도 9%. 이걸 왜 팔아요? 대놓고 수혜주인데?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해 안 가시죠? 근데 생긴다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10% 급등했는데, 급등하는데 거리 터졌죠. 최근에 막 떨어졌어요. 지수 폭락하니까. 근데 왜 급등했느냐? 급등한 이유가 재밌습니다. 미래에셋 그룹이 스페이스 X에 투자한 사실이 부각됐대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 찾아서 올라오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10% 급등. 좋죠. 트럼프 되자마자 바로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항공우주 그쪽이. 그렇죠. 네. 이노스페이스. 머스크가 화성에도 군지 위성을 구축할 계획이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항공우주 관련주로 움직이는 거. 루미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차트는 안 띄울게요. 이쪽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코인 관련주는 좀 쉬었죠. 네, 코인은 올라갔는데 미국의 그 코인 대장주가 어제 폭락했거든요. 코인은 올라가는데 코인 관련주가 폭락했다고, 미국 쪽에서. 그래서 안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일렉트릭은 전기. 이게 테슬라 협력사 이튼에다가 뭐 전력망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세트레가이는 위성 이쪽이죠. 네. 오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반대로 폭락하는 쪽도 있겠죠. 어디냐면은 유일 에너테크. 차트 보고 있으면 가슴 아픕니다 진짜. 뭐예요 얘? 2차전지 전기차 리튬 테마 미치는 거라. 응? 태웅이 뭐죠? 풍력. 풍력하면 신재생, 신재생하면 그린, 그린하면 미국의 민주당. 그거 아니에요. 미래 해놨어. 한중, NCS 여기도 막 나가 떨어지죠. 2차전지, 전기차 뭐 이쪽 테마.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급락하죠. 왜 그러고 다 이쪽이죠. 근데 반도체 쪽에서 하도 난리지기니까
PSK 이런 거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 제가 그때 올 여름에 AI 반도체 그 관련주들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가도 우리나라 안 간다고 지금. 그때 그 종목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줄줄줄 흘러내리죠. 이렇게 PSK 홀딩스 마찬가지 대표적인 것들이죠. 네.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 오늘 어지간하면은 하락은 멈춘 거예요. 어지간하면 하락이 멈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등이 언제 나올까라는 것 자체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도 전문가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날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기 종목 좀 봐달라. 반등이 어디까 언제 나올까요? 정말 열심히 답변해 줬어요. 어떤 사람이 오전에 물어보고 점심에 물어보고 저녁에 물어봐도 3번 다 대답해 줬어요. 같은 종목을 물어봐도 똑같이 열심히 대답을 해줬어요. 지금은 그 짓을 안 해요. 왜? 헛된 짓이란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했을 때는 헛된 짓이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런 헛된 그냥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셨죠? 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지금 이걸 보시면 시간에서 여기 히토리 관련주들이 상한가 갔거든요. 자, 시간에 상한가 간 게 여기 보면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이렇게 있죠. 동국 RNS는 상한가에서 조금 모자라네요. 그죠? 어쨌든 9% 이상 급등이니까 얘네들이 다 뭐예요? 거래대금도 많죠. 다 히토류. 최근에 움직였던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힘이 좋았던 친구들이에요. 이 중에 우리 방 보유 종목도 있어요. 미리 깔아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답답한 건데 전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자,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보세요. 최근에 이제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수가 하락을 했잖아요. 유니온을 보실게요. 유니온은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9%까지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보시면 주르륵 흘러내리죠. 어쨌든 하락을 했거든요. 티플렉스 보세요. 그냥 확 뺐어요. 월, 화, 수 3,100원대에 있던 게 2,6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나름대로 많이 빠진 거죠. 순간적으로. 동국 RNS 히토리 관련주인데 실제로 급락을 합니다. 제가 아까 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 패닉에 빠지면 당연히 패닉에 빠졌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겠죠.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이상한 짓이냐면 이 히토리 관련주는 트럼프 수혜주 아닌가요?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 즉 관세나 이런 것들 가지고 중국이랑 이제 마찰을 일으켰을 때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수가 왜 빠졌어요? 언론에서 부추겼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우리는 힘들어질 거다. 왜?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또 힘들 거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우린 위기다. 큰일 났다. 그래서 증시가 폭락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놀래가지고 그 얘기에 동조를 해서 투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수혜를 입는 게 뭐예요? 히토류잖아요. 항상 중국은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맨날 히토류를 뭐 수출 한 해 만에 맨날 만지작만 거려요. 그럴 때마다 급등하는 게 히토류예요. 히토류. 그거 아니면 콩 관련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히토류 관련주도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랑 중국이랑 붙을까봐 무서워서 증시가 폭락하고 그러면 얘는 오히려 오르든지 아니면은 오르지 않더라도 들고 있는 사람은 더 꽉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손절을 해요. 왜? 불안하니까 수혜주를 손절한다니까? 거짓말 같죠? 어제하고 엊그제 폭락할 때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그 모나리자 같은 거, 이게 마스크 테마주잖아요. KM 이런 거. 2020년 초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됐죠. 처음에 KM이나 모나리자가 다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1월 달에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발병을 했고,
어쨌든 급등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발병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3월 달에 이제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팬데믹. 3월 19일 날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거든요. 3월 초부터 내리 꽂았잖아요. 전 세계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자, 그러면 마스크, 그 당시에 마스크 테마주하고 손소독제, 알코올 관련주들이랑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절대 팔면 안 되죠. 상한가 치면서 가야 되는데 설령 안 가더라도 야 이거 앞으로 돈 많이 벌리겠다. 그럼 절대 팔면 안 되죠.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서 무슨 짓을 했느냐? 집어 던집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다 미쳤다고 다. 내 주식하다가 내 별의별 걸 다 본다고. 수혜주를 막 던지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그래서 이걸 왜 파냐고 여기서 그랬더니 다 끝났대. 끝나긴 뭘 끝나. 아니 끝나도 마스크는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000원에 있던 주식이 세상에 일주일 만에 7,000원 가요. 기가 막히더라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수혜주거든. 그러니까 상한가 치면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뭐 다 그랬어요. 마스크 테마주. 그 다음에 그 뭐지? 재택근무 수혜주 뭐 다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링네테라고 있었어요. 이것도 재택근무 수혜주였거든요. 재택근무 수혜주로 요만큼 좀 움직였어요. 대장주는 아니었어요. 알서포트가 대장이었고. 근데 이걸 왜 파냐고 사람들이 진짜로 갖다 집어 던졌어요. 한 4,000원 근처에 있던 주식이 2,000원을 깼다니까요. 이거 뭐겠어요. 거의 뭐 하한가에 준하는 음봉들이 막 나와요. 이거 보면서 제가 탄식을 했다니까. 미쳤구나 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수혜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늘 이번 주에 벌어진 거예요. 이때처럼 이제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으니 정도가 좀 약할 뿐이지. 트럼프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트럼프 수혜주를 갖다 버려? 이해 가세요 그게? 그게 히토리였어요. 제가 보면서 혀를 찼다니까요. 이게 또 나오는구나 이게. 이게 또 나오는구나. 유니온은 그나마 버티긴 했는데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동국 RNS 쭉 끌어내려고. 이거 손절한 사람들은 아마 내일 아마 뚜껑 열릴걸요. 왜? 아마 내일 아침에 못 잡지 않겠어요 이거? 시간의 상한가 그렇게 세게 들어갔는데 아침에 최소한 9% 이상 급등 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일 아침에 이거 어떻게 사? 들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지. 이 중에 한 종목은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안 가르쳐 드리진 않잖아. 왜? 따라 사실까봐. 얘기하면 또 따라 사시더라고.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혼자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왜? 혼자서 못 하세요. 전문가는 시장이 좋을 때도 필요하죠. 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잘 모르고 힘들고 지치니까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 때는 장이 막 사람들 패닉에 빠지고 되게 힘들 때 더 혼자 하려고 하세요. 왜? 돈 아끼려고. 들어가면 물릴까봐. 혼자 하시면 안 물립니까? 거꾸로 물어볼게요. 혼자 하면 안 물리세요? 그 물리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그럼 전문가 방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물리면 그 사람이 다 케어해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오히려 거꾸로 한다니까? 오히려 거꾸로요 진짜로. 생각을 잘 해보세요. 네. 내일 이재명 씨 뭐 사법 저기 있는데 그게 뒤에 조금만 할게요. 한 1, 2분만. 어쨌든 내일은 히토리가 올라가는 걸 잘 보세요. 오늘 제가 했던 얘기는 뭐 종목 얘기 많이 했는데 지수 얘기 이제 그만하고.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오늘 끝난 게 680포인트죠. 코스닥이 680포인트에 680에 있든 780에 있든 1000포인트에 가 있든 내 종목이 올라와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수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넘어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오늘 움직이는 종목은 보통 한두 개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움직입니까? 내가 매수한 게 오늘 다 수익 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사기꾼이지 그거는. 달라진 건 없어요. 최근 3일 동안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이상한 짓을 했다 이거죠. 코로나 때처럼. 그죠? 네. 그럼 주식이 얼마나 싸겠어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최고지. 그 이제 종목 들고 있는 사람들도 종목을 갈아탈 수 있는 조례 기회이기도 하고 내 종목에 세력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조례 기회죠. 세력이 있어도 종목은 금방 캐요. 지금처럼 패닉에 빠지고 단기 투매가 나오면 세력이 아무리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도 투매 나옵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회복되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빠른 종목은 이제 한 일주일 안에 회복이 다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회복하는 걸 보면 아 세력 아직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나 기회인 거예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좀 손해인 것 같죠? 손해보고 있으니까 아 현금 들고 있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긴 좋은데 주식을 대신에 싸게 팔아요. 왜? 고생 안 했거든. 그래서 조금 먹으면 나가요. 근데 앞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생한 게 있어서 수익이 더 많이 나요. 원래 고생한 것만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식 다 들고 있는데 지금 물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올라오니까. 응? 15년 전에 금융위기 겪을 때도요. 이거보다는 안 그랬어요. 지금 위기도 아닌데 위기를 조장하잖아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가장 크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이거 진짜 위기는 아니구나. 왜? 진짜 위기면요. 언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그랬거든요. 아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 위기도 아닌데 위기라고 그러잖아. 네? 아니 환율이 최근에 한 달 정도 올랐다고 해서 계속 환율이 이 상태로 갈 거라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들 괴롭혔고 사람들 속았죠. 네. 그냥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기 싫으시면 여기서 털리지 마세요. 응? 털리지 마세요. 난 다른 전문가들처럼 싸구려 위로 안 해요. 싸구려 위로 이런 거 안 해드린다고. 나중에 후회할 일 안 만드시려면 참으시라고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뉴스 보지 말고. 나중에 눈에서 피눈물 나십니다. 왜요? 아까 아주 아이비 투자처럼 팔았더니 올라오는 게 본다니까.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나중에 피눈물 흘려요. 손해보고 팔았는데 그게 날아가죠. 돌아버립니다. 그거는 약도 없어요. 요즘에 암에 걸리거나 무슨 큰 병에 걸리면 병원 가면 어지간하면 치료해줘요. 의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응?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약도 없어. 네.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팔아가지고 나중에 저기 뒷목 잡지 마시고 참으시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은 주식을 들고 계셔야 돼요. 현금만 들고 있으면 바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우리 방에 지금 들어오려고 했던 분들도 생각을 빨리 고쳐 잡수시고 얼른 들어오시고 늦게 들어오시면 본인도 손해라니까. 제가 그분들을 제가 재촉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본인도 손해거든. 아셨죠? 겁먹지 마시고 뉴스 그만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해보죠. 내일 이재명 씨 그 재판 선고가 나오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씨 형량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각자 다 얘기가 틀리던데 모르겠어. 얼마가. 왜? 판사마다 다 이게 틀리더라고, 그죠?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두 번째 모르겠는 게 뭐냐면 이재명 씨한테 예를 들어서 선고가 그 형량이 아주 무겁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최근에 급락했던 SG글로벌은 오늘도 폭락했죠. 이게 장대항봉이 나올까? PM풍년이 장대항봉이 나올 수 있을까? 국영GNM이 장대항봉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폭락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넘으면 지금 얘기하고 다 끝내면 되는데 40분 넘었네. 길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일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오면은 이재명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2인 꼴이 되거든요. 네. 애매한 거예요. 형량이 중요해요. 또 하필이면 또 내일이 금요일이라. 근데 오늘 저 이재명 씨 부인 김혜영 씨가 그 밥값 계산한 것 때문에 선고가 나왔는데 150만 원 나왔거든요. 벌금이. 근데 그 150만 원이 검찰이 예상한 것보다도 좀 높게 나왔대요. 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좀 심각하게 본 것 같더라고. 네. 내일 판결도 뭐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네. 내일은 아마 그 이재명 테마주 이재명 관련된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요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동신건설이 아까 오늘 아침에 한 10% 가까이 8%군요. 10% 가까이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재명 씨가 무죄가 나올 것 같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분차트를 잘 보시면 아침에 쭉 끌어올린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2시 반 넘어서 거래 터트리면서 폭락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부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제 그 벌금 150만 원 나왔다는 게 속보가 나오면서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는 왜 급등했느냐? 이재명 씨가 무죄 나올까 봐 급등한 게 아니고 아까 그 범양건영 있죠? 얘가 아침에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성건설 아침에 쭉 들었거든. 얘네들이 아침에 급등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이화공영 있죠? 급등했다가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이렇게 끝났어요. 난강토건 마찬가지. 자, 똑같이 끝났죠? 동신건설도 시간대 차트 흐름이 똑같습니다. 즉 이재명 씨 무죄 가능성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수 거하고 김동현 씨 거는 떨어졌는데 한동훈 씨 건 좀 올랐어요. 네,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까 뭐 내일 뚜껑 열어보면 알겠지. 차트는 아무튼 이제 애매하게 해놔서 내일 아무튼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려면 또 2-30분 걸리거든. 그러면 9시 넘잖아. 네. 내일 들어오세요 하시면 여러분들. 네네. 자, 아무튼 이제 투매는 일단은 이제 오늘 멎었는데 내일 지수가 또 하락에 나오든 상승에 나오든 신경 쓰지 마시고 약간의 돈 가지고라도 뭐 하시라고요? 단타 치세요. 단타 칠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힌트 잘 안 드리죠. 안 드리는데 엊그제 특별하게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재건수주 하라고. 제가 뭔가를 그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게 하루 이틀 움직이고 끝날 것 같은 얘기를 안 해요. 이 방송을 늦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며칠 지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 앞으로 좀 그래도 당분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하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주는 내일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왜? 히토리가 오늘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게 뭐냐면 히토리 관련주는 안 많아요. 종목수가 그러니까 그 종목수가 적어. 테마주의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잘 가긴 잘 가는데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큰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수주가 많다. 그래서 아마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좀 보이면서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내일은 히토리 쪽으로 돈이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아무튼 너무 내일 겁먹지도 마시고 무리하지도 마시고 잘 대응하시고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